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국민대학교는 2024학년도 입결이 나오자마자 경영학과 5등급대 학생부 교과전형 합격이라는 소식으로 떠들썩하기도 했는데, 해당 전형 및 해당 모집 단위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실 때의 주의점에 대해 이 팀장이 오늘의 콘텐츠에서 정리해두었으니 국민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민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국민대학교는 2025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말씀해드렸다시피 2024학년도에서 2025학년도로 넘어오며 생긴 특징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경우 2024학년도에도 수학 영역은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수학 영역 선택 과목 지정은 없었고, 자연계열에서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지정만 있었는데 이는 2025학년도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들어서는 정원 내 전형을 기준으로는 학생부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인문기술 융합학부 미래융합전공 모집 단위의 신입생을 계열별로 50명씩 새로이 모집합니다. 인문기술 융합학부의 경우 기존에도 존재하고 있기는 했지만 연계전공, 융합전공, 자기설계 융합전공 등을 재학생들에게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 단위였기 때문에 신입생이 어떤 교육과정을 밟는지에 대한 설명을 모집 요강에서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문기술 융합학부에는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지는 않지만 미래융합전공 외에 정시 모집으로만 선발하는 자유전공도 세부 전공으로 속해 있는데, 자유전공, 미래융합전공 입학자는 전공 자율 선택제에 참여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는 지원군을 높은 성적을 기반으로 하여 아예 어디를 진학할지 감이 잘 안 온다거나 특정 계열 정도로만 포괄적으로 생각해 두었으니 전체 전공 중 어디를 진학할지 대학 가서 알아보겠다 대 복합적인 진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전공 이수만으로 부족하다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팀장이 생각하기에 자유전공은 전자, 미래융합전공은 후자 쪽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활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버린다면 올해 처음, 그것도 6월에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처음 알려진 모집 단위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해당 전공을 지망하고 대입을 준비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학생들도 어떤 모집 단위인지 헷갈릴 것이며 기존 생기부에서 융합 키워드가 들어가야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 부담을 느껴 지원을 주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첫 선발을 실시하는 모집 단위이자 전체 전공 중에 선택했을 때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메타몬 같은 신입생을 선발하기에 가장 직관적인 지표가 내신인 만큼 여러 측면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첫 선발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결은 이렇다 정확히 잡을 수는 없겠지만 국민대학교 인문계열, 자연계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합격선이 2점대 초반이니 해당 성적대의 학생들이 고려해 보시되 특히 어떤 융합적인 관점에서의 진로 목표를 가진 학생들에게 더 적합할 것입니다. 다음 자료는 국민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이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로 국민대학교 2025학년도 전형계획 및 수시 모집 요강에는 공지되어 있지 않지만 건국대학교처럼 국민대학교도 모집 단위에 일부 변화가 생겼으니 이 팀장이 이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재무금융 회계학 그리고 그 세부 전공인 재무금융 전공과 회계학 전공 각각을 독립적으로 선발하고 있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재무금융 회계학부 전체가 경영학부 내 재무금융 전공 및 회계학 전공으로 편입되어 경영학부로 통합하여 선발합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까지는 자동차 융합대학 내 자동차공학과와 자동차 IT 융합학과를 따로 선발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두 모집 단위를 합쳐 자동차 융합대학 모집 단위로 선발함과 함께 독립학부로 존재하던 미래모빌리티학과를 자동차 융합대학으로 소속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공학부 전자시스템공학 전공은 전자공학부 지능형 ICT 융합 전공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해당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작한 자료이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원을 살펴보시면 타 대학과 비슷하게 인문기술 융합학부 미래융합 전공에 계열별로 50명의 인원을 배정하기 위해서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 17반 인원을 모은 모습입니다. 인문기술 융합학부 미래융합 전공 및 자유전공 모집 단위 신설을 위해 학사 구조를 조금은 개편했다고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학부처럼 크게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도 있고, 일부의 인원만 감축된 모집 단위도 있고, 그대로인 모집 단위도 꽤 있습니다. 타 모집 단위를 흡수한 모집 단위 외에 이례적으로 교육학과는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선발 인원이 6명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6명이 이동한 것으로 모집 단위 내부의 인원 이동입니다. 본격적으로 전형별 입결 분석을 시작하기 이전에 오늘 콘텐츠의 자료는 국민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출처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우 각 학년도의 성적 산출 방법 기준으로 최종 등록자들의 성적을 공개합니다. 즉 2024학년도 입결에서는 2024학년도의 성적 산출 방법을, 그리고 2023학년도 입결에서는 2023학년도의 성적 산출 방법을 반영하는데,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
24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진로선택 과목 반영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로선택 과목을 등급 점수로 환산하여 계산한 등급인지 아니면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이 성적만 계산한 등급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전자라면 진로선택 과목 상위 3과목은 보통 성취도가 A일 텐데 이를 모두 1등급으로 환산하여 15%나 반영하니 어느 정도 입결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의 경우 방금 말씀해드린 2024학년도 진로선택 과목 반영 방식 변경 사항을 제외하고는 2023학년도부터 무난하게 전형 방법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가면서 해당 전형의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와 함께 2024학년도 입결에서 펑크가 난 모집 단위도 몇 가지 생겨서 화제가 되었던 만큼 입결 자료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일단 인문계열이 스테디한 인기 모집 단위인 경영학부의 5.61등급의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학과 인문계열도 4.58등급의 학생이 합격했고 전자공학부 지능형 ICT 융합전공 4.08등급까지 학생이 합격하여 2023학년도에 해당 전형 최저 합격자 선이 3.11등급이었던 것에 비해 2024학년도 국민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은 하방이 많이 뚫린 모습입니다. 국민대 경영 5.61등급 합격이라는 문구가 참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는 이례적인 일일 뿐 지난 입결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원해볼 만한 모집 단위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팀장이 앞에서 링크를 걸어둔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등급 분포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처럼 펑크가 난 모집 단위는 지난해의 경향성과는 달리 2024학년도에만 입결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또 전자공학부 지능형 ICT 융합전공 입결 자료를 보시면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등급이 2.46등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합격자들은 2등급 초중반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3, 4등급 학생들로 인해 평균이 낮아진 것이죠. 그러니 국민대학교처럼 내신 분포를 제공해준 경우 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모집 단위 이전 합격자 내신 분포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경영학부는 평균 성적이 2.72등급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실제로 최종 등록자 내신 분포를 보아도 그 언저리에 합격자들이 많이 분포해 있기는 합니다. 원래 2등급 전후로 내신이 잡히는 모집 단위인데 충원 인원이 많이 돌았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인원이 이전보다 적었든 간에 실제로 2024학년도에 입결이 떨어진 것이 맞으며 이러한 모집 단위들은 적어도 펑크를 노리고 상향 지원을 할 모집 단위로는 추천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오면서 전형 선발 인원이 16명이 증원되어 합격선이 조금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었으나 오히려 증원 소식에 의해 경쟁률이 더 늘어나 입결도 살짝 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형 인원이 꽤 늘어나면 입결이 유지되거나 조금은 널널해질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만 인기 모집 단위의 경우라면 이처럼 오히려 인원이 더 몰려서 입결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대학교의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갈 때 자기소개서를 폐지함과 함께 인원을 대폭 축소했고 이후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과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그대로이며 국민대학교의 또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이자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비교했을 때 전공에 특화된 활동뿐 아니라 학교생활 및 교과 수업에 두루두루 열심히 참여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실제 학생들은 사실 각 전형이 성격 차이에 포커스를 두기보다 여느 면접형 전형들이 그러하듯 내신이나 비교과에서 살짝 자신의 역량이 국민대학교에 지원하기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 면접을 통해 비벼보겠다는 마음으로 많이들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이 2024학년도 입시 결과 및 2개년 입시 결과 비교 자료입니다. 국민대학교는 메디컬 관련 모집 단위는 없어서 자연계열에서는 언제나처럼 응용화학부 바이오의학 전공 및 바이오 발효 융합학과와 같은 생명 관련 모집 단위, 인문계열에서는 미디어 광고학부, 미디어 전공 및 행정학과 등이 입결이 높은 모습입니다.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으로 모집하는 유일한 미대 모집 단위인 시각 디자인 학과와 AI 디자인 학과도 늘 입결이 높은 편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내신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2등급 중후반의 학생들이 지원하고 합격한다는 말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은 지난 시간 다루었던 동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만큼이나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국민대학교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했는데 2024학년도 이후로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되어 자기소개서의 존재로 인해 학생부 종합 국민 프런티어 전형 지원을 주저했던 수험생들이 다시 밀려 들어와서 2024학년도에 해당 전형의 지원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4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지원 인원 자체가 늘어났으니 경쟁률이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늘어났고 최근 늘어나는 국민대학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형 과정에서는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야 없겠지만 서류평가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겠죠. 그리고 이 팀장이 학생부 종합전형 입결 해석을 할 때마다 비일반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시라고 당부해
분포를 해드렸는데 국민대학교는 학과별로 친절하게 최종 등록자 내신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몇 가지 모집 단위를 사례로 이를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학부는 2023학년도에 비해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0.78등급으로 가장 하락한 모집 단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를 살펴보시면 오히려 최고 등급을 가진 학생의 내신은 더 높아졌고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쭉 주요 합격자들이 내신은 2등급 중반 또는 후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 4등급 중반 그리고 7등급 중반에 있는 한 학생 그리고 6등급 중반에 있는 몇 학생들로 인해 평균 내신 성적이 3.5등급으로 떨어진 것인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3.5등급에 가까운 내신을 가진 학생이 희망을 가지고 지원했다가는 실제 입시에서 고배를 마시기 십상이겠죠. 한편 기계공학부는 2023학년도에 비해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0.39등급 올랐는데 최고 내신 성적을 가진 머리 쪽에 위치한 수험생들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4등급에서 5등급대 비일반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줄어들어서 평균 내신 성적은 올랐습니다. 따라서 평균 내신 성적만을 고려하는 것이 위험성을 알 수 있겠죠. 국민대학교는 다행히 학과별 내신 분포를 제공하므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합격자들이 내신이 주로 뭉쳐있는 지점에서 합격 라인을 잡으시고 어문계열, 국제계열처럼 외고, 국제고 학생들이 유입이 잦은 모집 단위를 살펴보신다면 아무리 학생부 종합전형일지라도 적어도 3등급 안쪽에서는 내신이 잘린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국민대학교의 서류형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2024학년도로 넘어갈 때 서류평가 배점을 바꾸면서 보다 서류에서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 및 역량을 더 잘 보여주는 학생이 해당 전형에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보통 서류형 전형은 내신이 좀 더 높은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에서 학업 역량에 더 많이 분배해 놓은 전형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민대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은 전공에 대한 포괄적 관심과 면접으로의 자기 어필, 활발한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대학 진학 후 더욱 발달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을,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진로에 대한 특화된 관심과 이를 바탕으로 역량을 키워온 과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학업 역량이 서류를 통해 드러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전형의 성격을 확실히 분리했습니다. 간혹 전형의 이름으로 인해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학교생활을 주도적으로 열심히 하는 육각형 인재를 뽑는구나 하고 무지성으로 지원해 버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부디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를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2024학년도 입시 결과 및 2개년 입시 결과 비교 자료입니다. 입결 해석에 있어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다르게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그래도 부족한 내신을 면접을 통해 뒤집을 기회가 없는 서류형 전형이다 보니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평균 내신이 높은 모집 단위가 조금 더 많습니다. 또 2024학년도에 해당 전형 역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면서 지원 인원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2023학년도에 수험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할 때 자기소개서의 부담이 있는지에 따라 지원 카드가 확실히 갈렸을 것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및 2025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말씀해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대학교의 경우 그래도 2025학년도에 전형 방법이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금융 회계학부가 경영학부로 흡수되고 자동차 공학과와 자동차 IT 융합학과가 자동차 융합대학 모집 단위로 통합 선발을 실시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인문기술융합학부 인원 배정을 위해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든 모집 단위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2024학년도 학생부 교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입결에서는 펑크가 난 학과가 많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 및 타 대학으로의 이탈률 등 펑크는 매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난해 펑크가 난 경우 학생들이 몰려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향 지원을 원하든 안정적인 지원을 원하든 지난해 펑크 및 폭발이 난 모집 단위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국민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입학처에서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를 제공해주고 있기에 관심학과의 3개년 내신 분포를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은 활발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으로 쌓아온 본인이 발전 가능성을 어필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국민 프론티어 전형과 전공에 특화된 역량을 서류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으로 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나뉘므로 두 전형의 성격을 명확히 인지하시고 지원 카드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국민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